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위기 내용을 첫 번째로 한번 주제를 뽑아가지고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안 좋게 일단 해석을 해놨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은 첫 번째로는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그 이유는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을 뽑았습니다. 그 근거는 오래전에 채굴된 코인의 거래량이 미비하다. 그래서 손바뀜 현상이 좀 이루어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는 걸 왜 이분이 지지를 했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좀 들어오려면 그만큼 많은 양이 조금은 나와주고 손바뀜 현상이 있어서 그 대부분 그런 금융기관들이 좀 흡수를 하면서 가져가면 시장의 확장성이 좀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도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기는 이 라인층이 콘크리트층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머지 물량 가지고 유통 부분에 사이클만 또 도래를 하게 되면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저점은 지난 시즌의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이 규칙이 깨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 시즌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차트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여름 시즌 때까지는 봐야지 알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침범에 있는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걸 침범했다, 아니다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이 정보 부분에 있는 침범 규모가 더욱더 많이 차지할수록 그만큼 시장에 있었을 때 미치는 영향도 별로 좋지는 않는 건 맞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이 만에서 어떻게 보면 15,000 사이에 있는 이 구간대 기간이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구간에 침범을 한다는 건 그분들의 손실 구간에 일단 직면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모든 투자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수익 실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적 요건까지 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 기반형의 차트 해석을 했었을 때 항상 지난 시즌의 고점을 건들지 않았던 건 사실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웬만하면 그게 저도 웬만하면 안 건들고 가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반감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반감기 카운트는 683일 정도가 남았고요. 전체 채굴량 부분도 이제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언제 채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보게 되면은 거의 2016년도 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물량의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예, 반면에 근데 저는 이번 반감기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나오는 주장은 이제 10%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자가 높겠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채굴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좀 있어야 그만큼 생각보다 좀 되겠지만 이거는 바라보는 또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10%가 남아져 있긴 하지만 이 10% 부분에 있었을 때 가격이 어느 가격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차피 채굴 회사들의 IPO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채굴의 해시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계속 채굴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한번 사이클 국면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채굴 회사들은
침체기 구간 때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계속 모아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링이 깨진다라는 건 채굴 회사들의 IPO에 있는 본인의 주가 가치 평가액도 그냥 뭐 상폐될 정도로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반감기의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심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점만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래하는 반감기 부분도 분명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뭐 이 효과가 과거 대비처럼 화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와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유턴할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4.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일본의 완화 정책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의 인미은행 대출 우대금리 LPR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휴장 등으로 변동성이 제한이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온스당 183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로 방향성이 없는 등락을 지속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휴장으로 인해서 좀 많은 등락폭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와 경기 침체 우려 영향성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요새 보험 사기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져갔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또 아실 것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A씨는 최근 지인들과 교회에서 라운드 하다가 골프를 치고 용돈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귀가 솔깃을 했다. 그래서 뭔가 한번 봤더니 홀 2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에서 이걸 보험을 해놓고 홀 인원을 하게 되면 축하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증명할 방법은 골프장에서 발급하는 홀 1원 증명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캐디와 모의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더라. 그 다음으로 전쟁의 장기화, 유럽 분열이 앞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보게 되면 타협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이 가장 높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비율이 영국, 핀란드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해먹을 수 없습니다. 예, 전량 교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생계가 이제 급급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 원가에 미국 부품 비중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업률 추이를 어느 정도 계속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따른 측면을 일부는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9년도가 되면 75%로 상향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최근에 뭐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쪽도 뭐 미국에다가 막 이렇게 공장 짓고 하는 모습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세계 석탄 발전 증감 추이가 보게 되면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껑충 뛰었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탈원전을 이끌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석탄 확대에 긴급 조치를 했다. 저는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더니 젤렌스키가 생각보다 너무 강고했다.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플랜 B 가동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혹시 모르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 일단 이런 ABB도 좀 가져가 보자. 또는
뭐 여름 부분에 일단 성수기 에너지 구간에 일단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는 케어하고자 해서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기도 했었고요.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에 독일 석탄 발전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인에 있는 기준을 이제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급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드 스트림 1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60%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압박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ESG는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가르드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올 여름 2회 인상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죠. 원래 계획은 뭐 가을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판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더 땡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가을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실적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 부분은 통과됐던 게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솔렌트 사용자 지갑 제한 투표가 97%로 통과가 됐고, 고래 강제 처분의 네트워크 타격 우려로 인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 청산 부분은 OTC에서 거래를 유도하게끔 좀 만들어 가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솔라나 가격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걸 개입을 한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사의 개입 없는 탈중앙화 방식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제안, 각 계정당 5천만 달러 차입 한도를 도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는 담보가치에 관계없이 청산 대상이 된다. 계정당 차입 한도를 1억 2천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5천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도입한다. 일시적으로 최대 청산 클로즈 벡터를 일시적으로 20%에서 1%로 변경을 하며, 그 다음에 청산 페널티를 5%에서 2%로 줄이도록 하겠다. 솔랜드 커뮤니티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고래 대출자 담보 청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OTC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통과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화 논란.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블록체인 쪽하고 코인과 접목이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인에 있는 탈중앙화 모델링이 생각보다 자기 입맛대로 마케팅 겁나 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탈중앙하냐 아니냐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하나씩 꼬집어서 보게 되면 중앙화 안 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채굴 규모 부분에 있어서 채굴했던 양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래가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제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익을 제일 많이 가졌으면 그 돈 갖다가 코인 제일 많이 사면 내가 과점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탈중앙화를 하라고 볼 수가 있냐 없냐. 예, 이거는 이제 또 정의에 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리주의적 사고로 또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되거든요. 공통된 분배로 갈 것이냐, 또 그러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볼 것이냐,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논란은 그냥 그렇게 큰 논란이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금리가 5.86%이기 때문에 8년에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워터금리도 이제 6년 5개월 만에 6.36%로 가장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 먼저 갚으시라고요. 그래서 또 대출 이야기, 주택 관련된 대출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자 부담이 30년 원금을 나눠서 갚을 경우 매달 280만원씩 들어간다, 은행 쪽으로 들어가는 모델링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 숨막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는다. 근데 이게 40년짜리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은 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일단 만들어 주긴 했으니까. 문턱이라도 일단 밟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인플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싶은 부분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본의 식품 인플레는 5.9%라고 해서 별거 아니네, 8%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자릿수로 보이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 뭐 한 자릿수죠. 8점 몇 퍼센트, 8.6% 정도 나오니까.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10% 초반이니까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영국만 떼서 보게 되면 3분기에 2배 올랐습니다. 네. 에너지 요금만. 네. 그리고 독일은 40% 올랐어요. 이탈리아는 60% 올랐습니다. 네. 근데 식품 물가 제외하고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했는데, 식품용 물가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해드리기도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신용잔고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쪽이 좀 더 보여주고, 반면에 이제 3% 시대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이제 예금, 적금적으로 좀 가보자라는 심리도 많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코인한테는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 금리가 도래를 해버리면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다 안 좋아요. 코인 시장이든 간에. 왜냐면 평균치의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3%가 마지노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위험도가 매우 낮으면서 3%를 가져가는 게 일반 개미들이 봐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3%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 3%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금리이긴 합니다. 네, 이자로 받는다라고 해도. 왜? 한동안 저금리 시대가 엄청나게 오래 갔었잖아요. 그런 점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10%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니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NFT 시장도 출렁한다. 거래대금 90% 줄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6월 21일 미국의 숏 비트코인 ETF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상품이 나올 때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이 이게 딱 상품 출시를 하면 그 주는 안 좋아요. 참고로 평균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그 다음에 에이다가 하드포크 7월 말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작업 테스트를 더 많이 하려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거 이걸 하기에는 조금 더 느리게 반영시키려고 하는 취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제를 통과를 시키는 시점에서 또 과제를 통과하자마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거의 비슷한 시즌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재무부가 모든 개인 암호화폐 원래 신원 정보를 또 시행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부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호스팅 되지 않는 개인 원래 데이터에 수집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 대신 기업의 불법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확인된 정보에 한해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러니까 부분 정보 수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펀드 위험 자산이 작년 2월 이후 최저점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네, 런던 소재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가 자금 흐름 보고서를 냈는데요. 투자 상품의 3,900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하락장의 장기 보유자도 선조를 개시했다라고 해서 SOPR이라는 이 지표를 보았을 때 1년간 최저 수준이 0.6점대로 떨어졌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번에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은 메타 쪽에서, 메타 대표죠. 메타 쪽에서 사람 망막 해상도급인 버터스카치 VR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메타버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유럽 정상들은 다 가는데 바이든 씨는 방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한 7대3 정도 저는 가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왜냐면 미국이 어느 정도 어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래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뭐 그런 뭐 남의 나라에 개입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인도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심조심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때 엄청나게 질타를 또 많이 받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영국이 휘발유 3,100원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통계의 오류가 평균치 통계와 물가 수치가 뭐 8에서 10%뭐 그냥 10% 올랐겠지라고 일반 사람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EU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회원국 후보 지위 확신한다. 이제 24일에서 25일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이걸 통과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EU의 노동력의 부족분을 좀 채워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EU와 우크라이나 회원국 지위 투표에서 일단 젤렌스키 러시아 공세 더 거세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빨리 EU 회원국 주고 그 대신 이제 딜을 던질 것 같아. 집행위원회가 우리가 이거 가입을 시켜줄 테니까 나토는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푸틴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겠죠. 푸틴이 직접 나가서 만나줄 수 있을 만한 경우의 수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네가 만나준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고 내가 이겼다는 것에 따른 그런 측면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는 러시아한테 좀 내어주고 5대4는 너희 해상으로 일단 곡물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동이나 이런 쪽 좀 달래주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이쪽은 너희들한테 일단 주고 이렇게 좀 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여름 정도가 되면 대충 각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대응은 여름 정도나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직전에 웬만한 소식들은 거의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 그거 보고 일단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뭐 여러 가지 시황 내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내용과 그 다음에 주변 이슈 코인 이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